이분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이 아직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렇게 지금 의료진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거예요. 김 기자 왜 그럴까요? 어제 박능우 장관이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의원들로부터 의료 현장의 어떤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현장 의료진들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의료진들이 화가 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듣고 오시죠. 이 마스크가 정작 필요한 진료 현장에는 부족해서 난리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비하기 위해서 저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료계 쪽은 우선적으로 다 공고를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계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부족해요,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 200벌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법이 부족하면 의료진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네, 박능우 장관 격앙돼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의료진들은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는 절박한 현실에서 어떤 의료진이 박능우 장관 말처럼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십니다. 또 다른 의사들은 마스크가 부족한 나는 의료진이 아니었나 보다. 욕심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의료계에서 저렇게 반발할 만한 겁니까? 한국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박능우 장관께서 하루에 우리나라에 소비하고 있는 그 방호복이 200벌이다. 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의료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그 종합병원인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이쿠야. 지금 현재 이 현장 의료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호복 같은 경우는 전체 필요량의 한 7, 80% 그리고 마스크는 전체 수요량의 한 50%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이진한 기자도 지금 현재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직접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이 기자 있잖아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방호복이 어느 정도 상태냐? 방호복이요. 지금 한번 들어가서 회진을 돌잖아요. 그러면 다 돌 때까지 이게 그 환자를 볼 때까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밥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최소한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하. 그런데 하면 자기가 직접 환자를 이송할 때 5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는데 이때는 5시간 동안 오줌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벗을 수가 없답니다. 그럴 때 한 번 벗고 나면 다시 입을 수가 없거든요. 오염된 상태에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박능우 장관이 어떻게 해서 현장을 많이 가셨다고 하면서 물론 박 장관이 현장을 갔을 때 거기 응대하는 의료진들은 다 방호복을 입고 있겠죠. 그런 분들이야 다 입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박능우 장관 지난번에도 왜 이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얼마나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마스크 부족이 약간 의사들 때문 아니냐, 의료진 때문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더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요즘도 마스크 구하기 녹록치 않죠? 여러분들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건 국민들이 마스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헛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왜 그럴까요?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최근에 방침을 조금 바꾼 적이 있죠. 먼저 식약처장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마스크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좀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런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어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의견? 면 마스크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 좀 부족합니다. 재사용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부 말과 또 의료계의 말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말 마스크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마스크를 어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 180도 다르다 보니 가뜩이나 마스크 사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찌 하오리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원성이 나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정부가요. 예. 국민을 이제 쏘겠다고 봐요. 처음부터 이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을 분명히 밝혔어야죠. 우리나라 이게 일일 공급량이 뭐 1200만 개다. 근데 일일 수요량은 뭐 2800만이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5200만 인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저는 부족을 밝히고 뭔가 이게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충분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게 재사용만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마스크 대란이 나면서 부족하니까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하는 말이지 이 말을 이게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박능우 장관은요. 예. 저는 국민을 한번 못 오겠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못 오겠다 봐요. 어허. 얼마 전에 그 가장 코로나의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한국인이다. 이건 이게 국민 전체를 못 오간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고생하는 의료진을 또 못 오간 발언입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망언을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무리 이게 전쟁 중이라더라도 정말 무능한 장수를 빨리 교체해야죠. 저는 이게 하루속히 교체하는 게 맞다. 교체하는 게 맞다 봐요. 박 국장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마스크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정부가 좀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마스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량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은 달리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못 쓰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전 세계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는 명확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예를 들면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제 의료진들한테 전문가들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실제로 만약에 예. KF94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0.4 마이크로미터를 그보다 더 작은 거를 얼마나 차단해서 94% 차단해요? 그러면 KF99는 99% 차단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면 마스크는 얼마 차단해요? 얼마 차단? 5에서 20%분 차단하네요. 확 그러니까 떨어지네요. 의사협회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부족하다라고만 했지 실제로 거의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지 그걸 쓰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히려 진실을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안 나가야 되겠다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쓰고 다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 마스크를 쓰고 막 다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구로구 신도림 등에 있는 그 콜센터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콜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분이 후보입니다. 김 기자 무언가 호소했다고요? 요즘 이 신도림동에 있는 콜센터발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명칭을 구로 콜센터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여당의 지도부 또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구로 콜센터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마치 구로 전체가 집단 감염된 것처럼 이제 공포와 불안이 커지는 거죠. 이를 예로 들면 생활권이 전혀 다른 구로 지역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전화가 와서 외출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네. 과도한 불안이 증폭되면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요. 구로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구로 이비찬 콜센터의 집단 감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서울 구로지역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다시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윤건영 전 실장은 구로 콜센터라는 말을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런 것이고. 근데 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구로 콜센터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바 있었고.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도요,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정근직 교수는 방역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사용할 수 있는 업입니다. 구로콜센터 이런 것은. 근데 반면에 노 교수는 안 돼요, 안 돼요. 특정 지역이나 업체 지칙은 낙인 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인데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하세요? 일단 이 구로 콜센터라는 건 이 콜센터를 지칭하는 하나의 소재지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이를테면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뭐 우한 폐렴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명명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를테면 뭐 대구 코로나, 우한 폐렴 이렇게 지칭하는 것과 콜센터에서 발병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로의 하나의 콜센터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사실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윤건영 전 실장이 본인이 거기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다소 이 지역에 대한 언론 그 언급을 삼가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뭐 명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숫자가 뭐 예전에 막 많이 늘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어쨌든 뭐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이 전망과 진단이 막 뭐 냉온탕을 오간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좀 정권의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내놓는 전망이 좀 계속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지난 변했어요? 9일에 대통령이요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을 것, 물론 전제 조건은 달긴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는 좀 끝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죠.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난 9일에는 변곡점을 만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랬다가. 어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조금 전망에 냉온탕이 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을 달고 한 얘기도 있지만 좀 낙관이 성급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부의 이른바 자화자찬이 너무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세계적인 방역으로서의 뭐 모범을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건 일종의 정신 승리다. 단위 인구당 확진자 숫자가 그 당시 세계 1등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것을 검사자 숫자 1등으로 단어를 묘하게 바꿔놓고 우리가 이렇게 개방적으로 빨리 검사를 해서 세계 칭찬을 받고 있고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후회하진 않고요. 이 시기에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9일이면은 불과 나흘 전이네요. 나흘 전 발언과 어제 발언의 차이점이 이러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도자는요, 지도자는 이제 이거 미래를 보는 통찰력, 성견지명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관적인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보고요. 예.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박능우 장관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표준 사례 뭐 모범국 어쩌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게 제2의 코로나 이런 게 또 생기면 지금처럼 그대로 할 거냐고. 지금 우리가 표준이고 모범이면 지금처럼 이게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그 병실이 부족해서 1000명 이상 대기하고 있고 마스크가 이게 부족해서 대란 일하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대응할 겁니까? 이런 이게 모범 표준이라고 하면서 정말 부족한 걸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이게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게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번 사태에 저는 백서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그 무능 잘못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실은 걱정은 뭐 이 코로나19가 아직 계속되면서 뭐 각계각층이 많은 분들이 다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밥 먹기가 힘들다 이런
어떻게 보면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고 밖에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더하다 이런 호소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아예 문을 닫았어요,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공치는 겁니까? 그렇죠. 하루에 문 열어놓고 나면 1명, 2명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자재를 준비해놨다가 그게 이제 부패되고 못 쓰게 되니까 차라리 문을 닫자. 지금은 IMF나 이런 부분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IMF보다 훨씬 힘든 그런 사정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아사 직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 생계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은요, 뭐 3개월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생계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가세도 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들이 뭔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소상공인들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면서 큰절을 하면서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총협회 명예회장은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돈 뿌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업, 항공, 여행 등 지금 피해가 큰 업종에 직접적인 약간의 핀셋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고, 정덕구 이사장은 이번 이 추경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 이런 지역 등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저기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살포 이런 거 아니 되고 뭔가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핀셋 지원, 국민의 세금, 예산이 그런 쪽에 쓰여져야 합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뭔가 실질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